안녕하세요. 최은주입니다. 네, 오늘은 영어 울렁증에 걸렸던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학생 한 명이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키제니링 다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키제니링이 없어서 선생님 못 다녔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키제니링을 운영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아이가 되어서 저렇게 그냥 재밌는 책을 영어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저도 영어 울렁증에 걸리지 않고 지금과는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물론 너무나 만족하고 좋아하는 일이긴 한데요. 근데 제가 영어 울렁증에 걸렸던 거는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우리나라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제가 다른 거 손재주도 없고 요리 솜씨도 없고 운동 재능도 없고 수학도 잘 못하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는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아이가 물어본 것처럼 어렸을 때 이렇게 영어 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다면 영어를 잘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영어를 접했던 그런 걸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네, 저희 때는 이제 중학교 때 처음 영어를 배웠는데 중학교 때 영어 100점 받는 거 쉬웠어요. 그냥 본문 내용만 달달달 외우면 100점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암기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학창시절에는 암기를 잘해서 영어 본문 시험범위에 나오는 본문을 외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영문법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제가 이화여고를 들어갔는데 배치고사란 걸 그때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치고사 봤을 때 국어, 영어, 수학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수학은 제가 한 문제가 틀리고 영어는 100점 맞았던 걸로 기억을 나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100점 맞았던 아이들은 수학 특기반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어를 100점 맞았기 때문에 이제 영어 특기반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영어는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내신은 쉬웠죠. 내신은 똑같이 이제 중학교 때와 똑같이 교과서 본문을만 달달달 암기를 하면 그닥 어렵지 않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 문제와 굉장히 비슷한 수능을 이제 보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이제 모의고사는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이 이제 시험에 등장하잖아요. 그런 시험 문제, 그런 거를 제가 잘 풀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아무리 암기를 해도 제가 암기력이 좋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성실한 모범생 스타일이어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버스 안에서도 항상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영어 단어를 아무리 암기를 해도 그렇게 어려운 영어 문장을 줄줄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볼 때는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났을 때 읽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게다가 또 어려운 단어까지 중간중간 등장하면 막 가슴이 뛰고 문제를 맞출 수 없을 것 같고 굉장히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영어 수능 문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냥 이 영어 문제가 그대로 한글로만 바뀐다고 하면 이 영어 시험이 국어 시험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냥 순서를 바꾼다던가 알맞은 말을 들어가게 한다던가 이 영어 글을 읽고 순간적으로 읽고 1분 30초마다 한 문제씩을 풀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국어는 굉장히 잘 봤거든요. 국어 시험은 이제 이게 그냥 국어로 바뀌어놨을 때 국어 시험은 제가 굉장히 시험 문제를 잘 봤어요.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그거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초등 때는 한글책을 읽을 그런 집에 한글책도 거의 없었고 한글책을 읽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가 돼서야 중학교에 있는 이제 도서관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이제 한글책을 접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으로. 그러면서 제가 한글책의 재미에 빠져들었고 중학교 3년 동안 한글책을 정말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한글책을 그렇게 읽었던 그것만으로 제가 고등학교에서 국어 시험을 굉장히 잘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만약에 영어책을 3년 이상 재밌게 빠져서 읽었다면 고등학교 영어 시험 문제도 저한테 하나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영어로 쓰여 있지만 사실은 국어 시험 문제 유형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런 거라면 제가 국어 시험 문제와 똑같이 영어도 잘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영어를 잘 못했어요. 영어로 된 글은 많이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영어 문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더 어려운 영문법을 배우잖아요. 가정법, 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ve 플러스 pp, 뭐 종속절 주절, 뭐 이런 관계대명사 이런 용어들만 들어도 너무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나고요. 수학 공식과 전혀 저는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이제 포기하고 나중에 이제 막 찍고 막 그랬는데 시험 볼 때는. 근데 제가 국어도 아니 영어도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느껴지면서 점점 영어가 싫어지고 영어가 자신 없어지고 영어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영어가 어렵고 어려우니까 싫고 그래서 영어 울렁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할 수 없이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를 했지만 대학교 들어갈 때는 제가 이제 언어 쪽을 하고 싶기는 했는데 영어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어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영문과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성적이 되었을 텐데 영어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과에 들어가서도 영어는 정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교양 과목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교양 과목으로도 듣지도 않고 그냥 1어만 공부하고 다른 교양 과목 들으면서 이렇게 대학교 4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영어 울렁증에 걸린 아이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 소리를 듣기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영어가 그냥 싫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저희 학원에 온 애들 보면 너무 저처럼 이제 영어를 어려운 영어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외우고 시험을 보고 이해도 안 되는 문법을 어렸을 때부터 접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영문법 배우는 걸 이제 막 초등학생들이 영문법을 배우거든요. 그러니 영어 울렁증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걸렸지만 아이들이 그 영문법이나 아니면 더 어려서는 막 파닉스 규칙을 강제적으로 좀 이해 안 되는 걸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 울렁증에 걸리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너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작년에 처음 왔었던 어떤 남자아이는 제가 이제 영어책을 읽고 그게 무슨 이렇게 소원, 위시가 나오는 이렇게 소원을 다루는 책이었는데 그래서 너는 너의 소원이 있으면 어떤 소원을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소원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책을 읽고 이제 얘기를 하는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 학원을 다 폭파시키고 싶다고. 그렇게 영어 학원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영어 울렁증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만나봤지만, 그렇게 막 영어 학원을 다 없애버리고 싶다. 막 그런 막 이렇게 증오감까지 품고 있는 아이는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 아이랑 영어 책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쉬운 영어 책을 가지고 아이를 이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영어 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영어 책도 재밌게 읽을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이렇게 아이랑 한지 이제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은 전혀 이제 영어 학원을 폭파시키고 싶다던가 영어를 너무 싫어한다던가 이렇지 않고 그래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좋아하는 아이로 됐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예, 저처럼 언어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사실 영어를 싫어하고 자신감을 잃고 영어를 멀리하는 아이들이 되는 게 요즘에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제가 아까는 좀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보람을 느끼는 사연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얘는 지금 현재 4학년 아이인데 작년 3학년 때 1월에 왔던 아이예요. 저희는 이제 아이가 들어오면 이렇게 독서 이력 리포트를
이렇게 파일로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조금 이렇게 가렸고요. 아이가 이렇게, 그리고 아이가 처음 들어올 때 입학원서를 써요. 그래서 이 안에 입학원서 들어있는데, 입학원서에 아이의 영어 학습 경험도 쓰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이가 알파벳만 식별하는 정도였던 거예요. 3학년 이제 올라가는 그 1월에 왔는데, 1월 말쯤에 왔거든요. 근데 알파벳 정도만 아는 정도에서 저한테 왔는데, 이 아이가 영어책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읽은 거죠. 그 정도 꾸준히 3, 40분 정도 읽은 걸로 이제 1년 8개월 정도 저희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책을 읽냐면 1년 8개월 만에 이렇게 저희가 레벨 4, 5라고 붙여놓은, 그러니까 AR 지수를 얘기하자면 2점대 책을 읽는 거죠. 이 정도 글밥의 책을 읽고 문장도 유추해가면서 스토리도 이해하고 이런 책을 이제 편안하게 줄줄줄 읽는 아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언어 재능이 있는 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보통은 1년 8개월 안에 알파벳 정도밖에 모르는 아이가 이 정도 속도로 느는 거는 좀 빠른 속도로 는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투자한 시간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냥 영어 책하고 영어 DVD를 봤는데 영어 책을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본 것도 아니지만 아이가 이 정도 속도로 영어 실력이 늘었다는 거는 언어 재능을 좀 타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 재능을 타고난 아이가 영어책을 제때 접하지 못해서 영어를 이제 싫어하고 또 막 암기를 해야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영어 울렁증까지 걸리고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기를 사실 저는 바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 재능이 타고난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또 어떻게 아이들을 이제 리딩으로 지도하면 좋을지는 제가 또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포인트는 아이들이 재밌게 편안하게 즐겁게 영어책을 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고통 없이 영어 실력이 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 그거를 제때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또 이제 올리게 되었고 영어 교육에 고민하시는 많은 어머님들한테 이런 방법이 있고 가능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처럼 언어 재능이 있었던 아이들조차도 교육 방법이 잘못되면 영어 울렁증에 걸릴 수도 있고 영어를 싫어하고 못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